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9월 의정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민족의 최대 명절임에도 그리운 가족들과 다 함께 모이지 못해 아쉬움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길었던 연휴 기간의 여파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을 넘게 기록하였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큰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만큼 이제 50% 가까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고 1차 접종을 하신 분들도 75%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에 코로나에 감염된다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사례나 사망에 이르는 치명률은 과거의 대유행 시기보다 현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응에 여유가 생긴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백신 접종 완료율이 목표치인 80%에 크게 못 미치고 감염 시 환자들에 대한 치료 체계도 미흡한 환경이다 보니 확진자들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위생 및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 체계를 검토한다고 하는 만큼 하루빨리 국민 모두의 일상이 회복 단계로 접어들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년여 동안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기되는 많은 우려들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형태가 아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수정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습니다만 결국 여당은 다수 의석을 통해 졸속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 비영리법인이 수행해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부족한 사회복지 자원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메꿔왔던 것입니다. 당연히 사회복지 현장은 우리 사회의 여타 분야보다 열악한 여건에서 장애인 등 복지 서비스 수요자들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공의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왔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 서비스가 부족하다면서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겠다고 나서면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열악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을 공공이 직접 채용해달라는 노조 집단의 요구와 서비스 제공기관들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지자체장들이 정치 권력을 나누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종사자들을 공공기관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정부가 제시한 약속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노조, 지자체, 정부의 세 가지 의도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민간이 수행해온 서비스 제공 분야를 공공이 모두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정부도 이를 5% 내외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5%의 민간 영역과 종사자 처우 등에 있어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결국 같은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소속에 따른 차별로 이어지고 이미 열악한 상황의 복지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이 수행하면 무조건 잘 된다라는 공공만능주의에 사로잡힌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지난 LH 사태를 보더라도 공공이라도 완벽할 수 없다는 교훈에서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공공의 경직된 서비스 자세는 이미 과거 공공이 운영했던 복지시설 평가에서 효율성이 무척 떨어진다는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예산의 60%에 그치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현실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는 어디까지나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공공은 민간이 제대로 된 운영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또 평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민간의 복지 서비스의 양과 질을 견인해야 합니다. 바로 사회서비스원이 맡아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뒤로하고 공공이라는 별도의 영역에서 민간 서비스 체계를 배제하거나 경쟁하면서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들만의 잔치를 하려 한다면 그나마 열악한 상황에서도 민간의 노력으로 유지되어 온 복지 서비스 체계가 무너질 수 있음을 정부는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새로이 구성된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다시 우리 당 중앙장애인위원장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년여 동안 저와 함께 장애인위원회에 참여하시면서 수고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자주 뵙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만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며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4월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장애인위원회가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결과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거에서 승리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해 주셨다는 점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장애인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권교체를 통해 수많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나가는 데 일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공약을 통해 다음 정부에서 장애인 복지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우리 국민들과 장애인들에게 제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위원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향후의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애인위원회가 정권교체의 큰 주역으로 활동할 것을 약속드리며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정부가 자화자찬을 아끼지 않은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작년 국정감사에 이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왔습니다. 특히 30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여전히 중증, 희귀질환자들이 신약에 접근하지 못해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쿠키뉴스의 주관으로 마련된 2022 대선 보건의료정책 제안을 위한 조참 포럼을 통해 중증 희귀질환자 지원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골다공증 환자들을 위한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골다공증의 피해는 골절로 인한 일상생활이 정지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회,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강화, 골다공증 급여 기준의 한계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가 우리 사회의 중증 질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데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증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시설과 독거 어르신을 방문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조심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최근 탈시설 정책 기조로 인해 기존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장애인들의 생활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현장을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다산 하늘센터에서 방문을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가정에서 가족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증의 장애로 인해 또 생계 유지를 위해 가족들의 돌봄을 제공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돌본다는 정책 목표를 내세우지만 아직 지역사회에서는 기본 체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탈시설이라는 이념적 아젠다를 획일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중증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로부터 철거가 예정된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시는 독거 어르신과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어르신 돌봄 통합센터를 방문하여 어르신에 대한 지원 방안 그리고 또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 참여도 부족하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도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나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인식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두 번째 맞이하는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책평가를 하는 시점으로서 지난 정부의 공약 이행 상황,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 문재인 케어의 종합평가 등에 대해 집중해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냉철한 주권자의 눈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지켜봐 주시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또 야당의 지적에 대한 평가에 적극적인 관심과 보완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항상 희망을 생각하면서 모든 하루하루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